GMP 입법 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기부와 나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누면 기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부 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단단히 자리 잡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기부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득세법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도 활약을 열심히 하셨는데 많이 쓰셨고요. 19대 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산업위원장을 했고 네네. 이제 국토교통위원장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이 국정감사를 끝으로 19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의원님께서 전남, 광주에서 3선을 하셨고 네.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의정활동을 통해서 특히 보람된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올해가 벌써 마무리가 돼가지 않습니까? 올해 특별히 또 각별하게 느끼셨던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국정감사를 끝으로 국회가 마무리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네.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이 신성한 사명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지난 12년 가까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대로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지역을 위해서라면 2004년에 막 등원을 하니까 경부고속철이 1단계가 개통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호남고속철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개통이 된다는 기본 계획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일반철도가 복선화하는데 네. 경부고속철이 1945년에 끝났습니다. 네네. 그런데 호남선이 복선화하는 데는 2003년. 그러니까 네. 경부선에 비해서 58년이 더 걸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속철도 경부고속철이 1단계가 2004년에 개통이 됐는데 호남고속철은 언제 착공한다는 기본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우선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을 정부 측에 촉구를 했죠. 네. 그랬더니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네. 2005년 1월 달에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광주에 와서 네. 호남고속철은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호남고속철 같은 국가기관의 소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다. 지금은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을 하면 수요는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말이 이제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서 네. 금년 4월 달에 호남고속철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61분이 단축이 돼서 이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호남선 KTX는 자리가 없어서 못하게 됐어요. 네. 지금 예매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고 호남고속철을 운행하는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혈색이 만면하게 됐죠. 이익을 네. 막 그렇게 창출해 주니까요. 네. 그러기까지 참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 호남고속철이 경부고속철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복선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개통이 된 데 대해서 큰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지역에 군용비행장이 있어요. 네. 이 군용비행장의 소음 피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국가 방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음 피해 보상을 입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런다고 해서 아무리 보상을 한다고 해서 소음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용비행장을 이전하는 법을 지난 2013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그러셨군요. 것들을 큰 보람으로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금년에 어떤 게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저는 이제 복지 문제가 국민들의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재정으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리 투입을 해도 한계가 있죠. 지금 금년에만 하더라도 지금 복지 쪽에 거의 한 120조 정도를 15조를
했고 네. 내년에는 123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국가 네네. 재정은 한 375조에서 400조밖에 네.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이 기부나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네.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간복지 쪽에 어떤 여러 가지 법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관련해서 예. 바로 민간복지 포럼을 창립해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는데 민간복지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예. 국민들이 아직 민간복지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세요. 네. 실제로 이 개념이 나온 것은 2000년대 초에 제가 이 개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좀 생소한 개념이죠. 예,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보통 복지하면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부 복지, 공공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 예,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기에는 아무리 세금을 쏟아부어도 국민들의 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더 얻을 겁니까? 세금을 더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또 조세 저항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세금을 더 얻을 수는 없고 국민의 복지 수요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그것을 민간에서 그런 복지 영역을 좀 해주면 좋겠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 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기부도 이 민간복지 영역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부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단순한 어떤 시혜, 네. 자선 이런 차원이었잖아요. 예. 이것은 그냥 뭐 좀 불쌍하니까 돕는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부가 머물러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복지를 한번 이루어 보자고 하는 보다 한 차원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복지 3.0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3.0 시대. 예, 그래서 네. 복지 3.0 시대를 열자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 소득세법. 네. 왜냐하면 이 소득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부나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만큼 세금을 깎아줘 가지고 더 많은 어떤 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만드는 그런 네. 것이죠. 근데 왜 3.0입니까? 과거의 개념, 그냥 네.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던 어떤 그런 그 복지를 복지 1.0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금은 이제 정부도 복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복지 차원이 한 단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복지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3.0. 우리가 복지 3.0이라고 제가 그렇군요.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2014년에 그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15%로 하고 이제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을 25%까지 늘렸죠. 네. 25%까지 늘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네. 2014년에 비해서 보니까 세입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늘어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세입이 늘어난 세금은 3천억 정도 되는데 기부가 2조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위축됐군요. 말하자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객이 됐죠. 네. 실제로 그 기부도 결국은 다 우리 사회에 좋은 영역에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네. 그 2조라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에 세금은 3천억 더 거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아하, 예.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5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30% 그리고 5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는 40% 그리고 1,2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50% 세액공제를 하는 쪽으로 제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항상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외국의 사례도 보고 어떤 수치나 통계를 보게 되는데 네. 영국 자선지원재단의 세계 기부지수 보고서를 보니까 2015년도 예. 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전 세계 14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64위를 했다 그럽니다. 네. 이 GDP 수준을 감안하면 14위니까 굉장히 낮은 순위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부를 좀 주저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파악을 예. 해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래서 인착이 너무 기부에 인색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영국 같은 데는 10명 중에서 국민 7명이 기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10명 중에서 3명 정도밖에 기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은 한 1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너무 인색하죠. 예. 그 통계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네. 기부하는 국민들한테 물었어요. 왜 기부가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기부금 단체, 기부를 받는 단체들이 투명하지 못하다. 네. 이 돈을 내가 기부를 했을 때 네. 과연 좋은 곳에 쓰일까? 얼마나 쓰일까? 그게 아니고 혹시 내가 낸 기부금을 운영자들이 그냥 달리 쓰면 어떡하나. 그런 걸 아닌지 또는 하기는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목적에 다 써야 될 텐데 혹시라도 기부 단체를 운영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에 대해서 아주 그 우려하고 네. 불신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소득세법도 냈고 그다음 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게 대표적으로 2가지를 냈지만 네. 아예 민간복지 기본법을 지금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아,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아예 그런 모든 것들, 기부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망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만들어서 국민들은 마음 놓고 기부를 하고 또 그 돈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고 그리고 써야도 뭐 일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렇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액공제라는 것도 네네. 있지만 세액공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애국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애국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애우를 충분히 하는 쪽으로 네. 그분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뭔가 특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어떤 국민들이 문제를 삼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분들이 예.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더 바쁘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애우를 해주자. 예를 들면 훈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들 또는 뭐 저 비행기나 KTX를 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분들이 먼저 그런 좌석을 탈 수 있게 해준 거라든가 얼마든지 그런 애우들을 많이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2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이죠. 방금 말씀 주셨는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네. 입법 취지와 핵심 내용도 한꺼번에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아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신 대로 왜 우리나라는 기부를 안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좀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수명이 이제 30년, 40년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년까지 일을 하고 60세까지 일을 하고 이제는 90세, 100세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이나 또는 무슨 하여튼 그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네. 3, 40년 일하고 나서 앞으로 퇴직한 뒤에 또 3, 40년의 먹을거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노후를 걱정하는 마음에 네.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기부를 못 하게 되잖아요. 주머니가 잘 안 열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젊었을 때 충분한 어떤 여유 자금이 있어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 그만큼은 못 해주더라도 당신이 노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연금은 주겠다. 예를 들면 당신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어떤 그런 기부를 했다면 네네. 국가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해줄 수 있다. 네. 요 노후에 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아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이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기부를 했다면 100만 원 정도는 국가가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노후를 염려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또한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주춤주춤 위축돼 네. 있었던 부분을 해소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교통위원장 선출이 되셨고 남은 임기 동안에 또 이제 실현해야 되는 현안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우리 이제 국민들의 이 소득 격차가 이제 양극화되고 네. 격차가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7포 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서름이 있지만 네, 네. 집 없는 서름이 가장 큰 서름 아니겠어요? 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나만의 집 속에서 들어가서 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야말로, 그러니까 그런 집 없는 서름이야말로 가장 큰 서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전월세 대란으로 돼가지고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네. 전세금이나 월세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거기서 느끼는 우리 이 서민들, 약자들의 서름은 진짜 그 향언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이런 정부의 주거 대책을 잘 살펴서 전월세 대란으로 불리는 서민들의 이 주거 안정 대책을 한번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촘촘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과 영남 위주의 그런 불균형 정책을 지난 5, 60년 동안 써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용 자원이 적은데 이걸 전부 나눠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그 말하자면 평등할지는 모르지만 성장을 하는 데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재벌 대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도 폈고 수도권과 영남 위주의 어떤 성장 정책도 써왔는데 그것을 저는 비판만 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수도권과 영남 위주의 성장 정책을 썼다면 이제는 호남이나 충청도 이제 더불어 하는 그런 어떤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하고 교통에 있어서도 그냥 수도권과 영남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 또는 부산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교통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제 균형에서 같이 가지 않으면 또 국민의 그 화합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고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 국민 전체의 어떤 그 화합이 되지 않으면서 또 성장이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남선 KTX가 아직 1단계가 밖에 되지 않았어요. 2단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까지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되겠다. 그래야 무안공항을 국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무안공항에 KTX가 경유하지 않으면 무안공항 국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죠. 네네. 또 하나 무안공항이 이제 KTX가 경유를 해야만 충청권이나 전라북도 분들도 무안공항을 이용해서 중국이나 동남아를 통해서 갔을 때 인천공항을 이용했을 때보다 시간은 한 30분이 절감되고 아하. 비용도 한 10만 원 정도가 네. 아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남선 KTX가 광주 송정역을 경유해서 목포로 가다 보니까 광주역을 경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광주 역사의 활용 방안이 있어요. 또 광주역 상권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 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광주역 주변 상권을 어떻게 다시 되살릴 것인가 또 좀 그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좀 조급하게 호남선 KTX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광주 송정역 이 역사가 너무 비좁고 또 복합 환승센터가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송정역이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권의 교통 물류의 중심지가 되려면 이 복합 환승센터가 빨리 조기에 좀 완공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역점적으로 두고 네.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끝으로 짤막하게 앞서 이제 민간복지와 관련된 법안 기본법 마련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제정법이 되면 분량이 많으려니 그렇습니다. 절차도 좀 복잡해질 텐데요. 예. 간단히 입법 계획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부가 어떤 그 자선이나 시혜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그 기부를 민간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복지를 대신한다고 하는 민간 복지 개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민간은 무슨 일을 할 거냐. 가만히 놔두면 중복적인 지원도 될 거고 그렇죠. 또 낭비가 되는 네, 조인도 네, 있을 네. 테니까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제대로 좀 구분도 좀 하고 교통정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민간복지를 담당하는 이 민간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대우하고 그렇게 해서 더 민간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법에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의정활동 중에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